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올해 포교대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뿌려놓은 포교 씨앗들이 불교 발전에 커다란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선교유를 대표하는 고승대덕이 설하는 화엄경의 진수, 통도사 화엄살림대법회가 시작됐습니다. 통도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법회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불교 중흥의 원력을 다지는 제2기 수미선 원정대가 법주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동참자들은 예불과 참선, 108배 등을 체험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했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제30대 회장에 변대용 BTN 부타회 본부장이 선출됐습니다. 변대용 신임 회장은 동문회가 아닌 재학생 중심의 대학 포교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12월 6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삶의 마지막에 선 이들에게 희망과 새 생명을 선물해온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올해 포교대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나누며 불교 발전에 힘을 보탠 올해 포교대상 수상자들을 이은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포교 활동으로 불교와 종단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치하하는 조계종 포교대상 33번째 시상식이 지난 금요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수상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하며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전법 교화의 길에 함께 나서자고 독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교 현장에 뿌려놓은 포교의 씨앗들은 불교의 발전에 커다란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력에 화답하여 포교원은 현장과 소통하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한국 불교의 미래를 여는 전법의 길에 힘껏 나아가겠습니다. 포교대상 올해의 대상 종정표창은 장기 기증 등으로 20년간 의료구호 활동을 펼치며 장학사업에도 매진해온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불암사 회주 일면 스님이 수상했습니다. 2000년 1월 8일 날 간 이식을 하고 지금까지 21년 동안 축구를 말하면은 연장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장전이 얼마 될지 몰라도 하는 그 순간까지 생명 한 사람도 더 살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총무원장 스님이 표창하는 공로상은 호국 자운사 주지 종호 스님과 동국대 정각원장 진명 스님, 강창덕 포교사단장과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수상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수상자들의 원력과 실천에 사부대중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며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수상자들의 원력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우리 사부대중 모두의 몫입니다. 오늘 수상식을 계기로 수상하시는 분들의 원력과 실천을 모범 삼아 우리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만드는 데 모두가 함께 동참하셔야 하겠습니다. 포교원장이 표창하는 원력상은 동년 사무총장 미수스님과 화성 신흥사주지 성관스님, 동국대 의료원 김명숙 대외협력 홍보팀장 등이 수상했습니다. 포교를 수행 삼아 전법의 길을 걸으며 불교와 종단 발전에 마중물을 부어온 포교 대상 수상자들, 이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한국 불교는 높고 넓은 세상으로 또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선교유를 대표하는 고승대덕이 설하는 화엄경의 진수, 영축총림 통도사 화엄살림대법회가 시작됐습니다. 통도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법회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입니다. 11월 초하루를 맞아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 전에 불자들이 모입니다. 방문 확인과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한 불자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법당에 앉습니다. 통도사가 지난 4일 방장 중봉 성파 대종사, 주지 현문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화엄살림 대법회 입제식을 봉행하며 화엄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화엄경을 여러분들은 설법을 듣고 그야말로 바로 해탈할 수가 있고 이 도량에 참배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억겁에 지은 죄를 갖다가 일시에 화로불에 눈 녹듯이 녹아버려요. 화엄살림 마칠 동안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도사는 성파대종사의 입죄본문을 시작으로 30일간 광대무변한 불법의 세계와 진리를 담은 화학영을 주제로 선, 교, 율, 대표 스님을 초청해 본문을 이어나갑니다. 오늘은 통도사 강주 인해 스님이 보현 삼매품을, 내일은 화엄선언 선언장 종국 스님이 세계성취품을, 수요일은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이 화장세계품을 설합니다. 이어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 통도사 반야한 감원 지한 스님, 부산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전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조계종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 등 30명의 스님이 법석을 이어갑니다. 통도사는 오전 한 차례 법문과 매주 일요일 천도제를 진행하며 참석이 어려운 불자들을 위해 모든 법회는 유튜브 통도사 TV를 통해 생중계합니다. 한 달 동안 법회에 오셔가지고 많은 훌륭한 스님들이 법문을 경청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을 이루시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통도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법전과 문수보존법당 등 법회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법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암이 지난 3일 무량수각에서 삽삼조사 추모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통도사 방장 성파대종사, 전 방장 원명대종사, 주지의 현문스님, 극락암 감원 관행스님 등 4부대중이 동참한 법회는 유나 향조스님의 기원문 낭독을 시작으로 역대 조사에 대한 헌다와 삼배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성파대종사는 경봉 대선사께서 시작한 삽삼조사 달해의 전통을 오늘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년 음력 10월 금음에 열리는 삽삼조사 달해제는 부처님부터 육조 해능스님까지 33분의 조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행사로 올해는 조사 전에 봉안한 진영을 원강제로 옮겨 봉행했습니다. 제2기 수미산 원정대가 속리산 법주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상월선언 회주 자승스님은 수미산 원정대가 인생에 큰 정신적 도움이 되길 기대했는데요. 동참자들은 예불과 참선, 108배 등을 체험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불교 중흥의 원력을 다지며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불자를 양성하기 위해 출범한 수미산 원정대 제2기생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법주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2기생 120명 중 순례에 참가한 51명과 관계자 등을 포함해 64명의 동참자들은 지난 4일 법주사에 도착해 저녁 예불을 시작으로 사찰 예절과 스비 등을 배우고 상월결사 다큐 감상으로 첫날을 보냈습니다. 회주 자승스님은 수미산 원정대 출범 의미를 설명하며 불교 중흥의 원력으로 순례에 나선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불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수미산 원정대를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1기, 2기생들이 모범이 되고 자신감을 갖고 내가 택한 이 수미산 원정대가 내 인생에 큰 정신적 도움이 되고 또 내 삶에 풍요로운 부처님의 지식이 함께하는 이런 불자가 되기를. 다음날 새벽 범종각에 모인 참가자들은 법고 소리를 듣고 대웅부전에 모여 새벽 예불을 올리며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예불 후 BTN 108 대참회문 나를 깨우는 108배 영상에 맞춰 108배를 체험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수미산 원정대의 그 법우들하고 같이 도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루어진 자리라서 더욱 좋았고요.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앞으로 나간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 때문에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웃 종교인들의 동참이 많았던 이번 2기 성지순례는 자연스럽게 불교 이해를 돕고 불교와 인연을 더욱 깊게 하는 법석이 됐습니다. 불교 교육의 뭐 깊은 뜻까지는 다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불교의 어떤 가르침이 여기저기 사실 무건이라는 말이 많이 써있는 걸 봤는데 말은 많이 자제하더라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종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제가 이제 사회에 나간다면 조금 더 기존에 있었던 저보다는
성숙한 사람으로 아니면 좀 더 경험 깊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선을 통해 나를 돌아본 수미산 원정대 2기생들은 불교 중흥의 원력을 다짐하며 다시 일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총동문회 제30대 회장에 변대용 BTN 부다회 본부장이 선출됐습니다. 평생을 불교 언론과 매체에서 보낸 변신임 회장은 동문회가 아닌 재학생 중심의 대학 포교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현대 우리나라 대학 불교운동의 산실인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신임 총동문회장에 변대용 BTN 부다회 본부장이 선출됐습니다. 동국대 80학번으로 불교 언론에 종사하며 한국불교기자협회장을 역임한 변대용 신임 회장은 단독 후보로 출마해 이틀간의 투표 기간을 거쳐 제30대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2년간 임기를 수행하는 변대용 신임 회장은 대불련 공동체 불사 추진을 역점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학 포교 주체를 동문회가 아닌 재학생 중심으로 전환해 각 대학 불교 동아리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뜻입니다. 동문회의 생명은 동문회에 있는 게 아니라 재학생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학생들이 살았을 때 그 가치가 더 발현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대불련 총동문회는 지난 4일 선학원 만회홀에서 차기 회장 선출 총회와 더불어 송년법회를 봉행하고 현재 진행 중인 대학전법센터 건립불사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불사에는 11개 단체와 202명이 동참해 약 3억 7,500만 원을 약정했습니다. 임기 만료를 앞둔 홍경희 제29대 회장은 대불련 설립 6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 더 많은 동문회 불사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계속적으로 퍼내지 않으면 그 우물은 마르고 맙니다. 어떤 시대가 되더라도 끊임없이 청년 불교의 그런 그 전법의 물을 퍼낸다면 그 우물은 항상 가득히 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년법회에서는 순천대 불교학생회 지도교수인 이종수 교수가 대학생 포교의 발상 전환이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순천대 불교학생회는 지역 사업연합회와 정기적인 법회, 답사를 진행하며 2015년 3명이었던 동아리가 40여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매년 학생들이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제시하고 있는 이것이 한 1, 2년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대학생들을 만나야지. 대불련 총동문회는 앞으로 대학전법센터 건립불사를 통해 청소년 포교 거점을 마련하고 대학생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진각종 종립대학인 위덕대학교 제9대 총장에 현정원장 회성정사가 선임됐습니다. 학교법인 회당학원은 지난 2일 진각문화전승원에서 제493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총장의 회성정사를 선임했습니다. 진각종 스승이 종립대학의 총장으로 선임된 것은 1996년 개교 이래 처음입니다. 회성정사는 1991년 신락시민당 주교를 시작으로 종단 주요 요직을 거쳐 제30대 통리원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제37대 현정원장과 제15대 종의회 의원,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제9대 총장 취임식은 12월 20일 위덕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훈민정음 창제 동기와 목적, 편찬에 참여한 인물과 역할을 설명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세종의 기획 아래 신미대사 등 10명의 고승들이 편찬 작업에 참여했다는 것을 규명했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박혜진 작가의 새 책 월인천강지곡 훈민정음으로 불경을 노래하다가 출간됐습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월인천강지곡은 세종이 부처님의 생애를 새로 창제한 훈민정음으로 써서 곡을 붙인 최초의 문헌임을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훈민정음 창제 동기와 목적, 한글 문장의 실험과 교육 정책, 편찬에 참여한 인물과 역할 등을 각종 문헌을 통해 규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인천강지곡 상권의 194곡과 월인석보 20권에 나눠 실린 300여 곡을 모아 현대어로 풀이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로 만든 문자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쓰고 보급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려와 여러 생각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어떻게 쓰고 확정할 것인가를 실험을 했고, 석보상절이라는 산문이든 아니면 월인천강지곡이라는 운문이든, 또한 월인천강지곡은 세종이 구상한 훈민정음 대장경 프로젝트의 첫 사업이며 훈민정음 교육과 보급을 위해 석보상절과 함께 편했음을 고증합니다. 지은 인물이 누군지, 또 어떻게 제작됐는지 세종실록 등의 문헌을 일일이 확인해 재구성하고 기존 학계 연구 성과와 새로 찾은 사료를 모았습니다. 이를 통해 세종의 철저한 기획이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아들들과 신미대사 등을 한 팀으로 꾸려 부처님 생애를 일과 사건을 따라 훈민정음으로 쓰게 하고 작곡을 한 최초의 문헌임을 강조합니다. 둘째 아들 세조가 세종의 유운을 받들어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대폭 수정증보해 월인석보로 마무리하고 신미대사와 수미대사 등 10명의 고승과 김수원이 편찬 사업에 참여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불교계의 해각존자 신미와 10분의 고승 대덕들이 창제 초기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훈민정음을 창제하는데 일조를 했는지 반드시 더 규명하고 확인하고 정리하고 찾아내야 하는 것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의 전 생애를 운문으로 노래한 583편의 월인천강지곡. 작가는 훈민정음 창제 과정의 숨은 비밀은 월인천강지곡의 전모를 살필 때 풀린다고 말합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호국성지 밀양 표충사가 지난 3일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사명대사 향사 의례의 역사 문화적 전승과 보전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불교와 유교가 함께 보존 진행하고 있는 사명대사 향사 의례를 전승하고 선양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에는 표충사 주지 진각스님, 박석재 밀양 부시장, 황거련 밀양시 의회 의장 등이 동참했습니다. 세미나는 동국대 이철원 교수의 표충사 향사 의례의 역사적 배경과 전승 내력 발제를 시작으로 불교와 유교 의식적 측면 검토, 불교 문화 콘텐츠 개발 방향 제안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지 진각스님은 시대에 맞게 사명대사의 정신을 살려 강한 나라를 만들고 후손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하자고 말했습니다. 양양 낙산사와 무산복지재단이 2021년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과 난방유,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최승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을을 만끽할 새도 없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겨울이 되면 에너지 빈곤층들은 난방비 걱정도 덩달아 높아집니다. 양양 낙산사와 무산복지재단이 지난 4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봉사를 펼쳤습니다. 1318 무산지역 아동센터 학생들, 가족봉사단, 낙산사 신도회 등 150여 명으로 구성된 봉사자들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어르신들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길 바랍니다. 오늘 동생이랑 연탄 봉사를 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무산복지재단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지난 2012년부터 9년간 3천여 연탄 가구에 3억 3천만 원 상당의 연탄과 난방유, 겨울철 저장식품을 전달하며 겨울나기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여파로 지친 이웃들을 위해 연탄 사용 184가구와 난방유 사용 72가구에 연탄과 난방유, 식품 꾸러미 등 6,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무산복지재단 대표이사 수미스님은 신흥사 조실이었던 설악당 무산대종사의 뜻을 받들고 회주 우송스님의 도움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연탄 나눔 행사도 역시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연탄 한 장의 추억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과 마음을 전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아 양양군수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보살펴주는 낙산사와 무산복지재단에 국민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네, 해마다 우리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무산복지재단 금곡 정념 스님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사랑의 연탄을 나눠주고 또 겨울을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함께 전달하는 이런 발대식입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 국민들에게 골고루 퍼져서 그 온돌장, 구들장 같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연탄 나눔 봉사자들은 추운 겨울을 보낼 어르신들이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광명시립 새로운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개소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운영 지원사 차린 금강정사는 친환경을 키워드로 사회적 협동조합 행원을 통해 영유아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광명시 관계자 등이 지난 2일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립 새로운 어린이집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개소식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과 운영지원사찰 금강정사 회주 지홍스님, 박승원 광명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은 위탁 운영을 받은 새로운 어린이집을 광명시의 뜻처럼 빛을 발하는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명 역시도 불교에서 얘기하는 바로 빛. 빛은 바로 나와 이웃을 비춘다는 의미거든요. 나 혼자만 빛나는 게 아니고 반사체가 아니고 발광 반사를 같이 하는 그런 큰 뜻이 있다 생각합니다. 새로운 어린이집은 연면적 394제곱미터 규모의 66명의 영유아를 돌보고 있습니다. 0세에서 6세의 영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의 문이 좁아 초보 부모들은 대기 신청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에 지자체가 나서 광명 지역 내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최근 보육시설 2곳을 추가했고 그중 한 곳인 새로운 어린이집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운영을 맡긴 겁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새로운 어린이집을 친환경을 키워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운영지원사찰 금강정사 회주 지홍스님도 친환경 운영에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도회의 자비의 밑반찬 사업을 모태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키워낸 행원을 통해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런 계획들에 감사를 전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설명을 보탰습니다.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먹는 거인 것 같아요. 친환경 먹거리 분야에서는 둘째 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하시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속적으로 산하 위탁 운영시설을 늘려가며 자비를 바탕으로 한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재단법인 신요엔이 부산 동명대학교에 해외 불교문화 탐방을 위한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신요엔은 지난 3일 신요엔 부산정사에서 동명대학교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재학생들의 해외 불교문화 탐방을 위한 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신요엔은 평소 원주님께서 강조하신 배품의 중요성과 사회 공헌 등에 대한 의지를 담아 지원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원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불교를 좀 더 많이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귀의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요엔은 지난 2017년부터 부산 동명대학교에 학교 발전 기금과 재학생 장학금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